예,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연말장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동학개미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도 김 박사님 만나면서 여러 방송들도 만나고 뭐 거시경제, 매크로, 그다음에 금리, 뭐 전략 이런 얘기는 여쭙지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 동학개미들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거 질문이 좀 거시기해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답을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어쨌든 우리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처음에는 아예 개인들이 사도 되는 장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들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왔는데 지금까지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박사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여러 관점에서 좀 시사점이 많은 그런 현상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좀 가계 자산의 어떤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뭐 예전부터 맞아요. 부동산에다 쏠려 네, 있고 한 8대 2 정도로 아마 네. 고정자산, 네, 부동산, 거주형 부동산과 기타 부동산에 예. 지금 뭐 80% 정도가 쏠려 있고. 예, 금융자산에 이제 나머지 20%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산이 대략 한 1,600조 정도 됩니다. 가계 자산이. 가계가 네. 예, 그 중에서 대략 뭐 전세 보증금이 또 있어요. 한 네. 600조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빼면 천조. 네, 천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일부 일단 그 약간 고정자산, 부동산 중심에서 조금 더 고수익을 향해서 좀 머니마켓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돈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에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 집값 상승의 어떠한 그 후폭풍으로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서서히 후폭풍이라는 게 부동산에 돈을 네. 번 분들이 증시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더 거기서 기회가 없으니까 뭐 둘 다겠죠. 예. 네, 둘 다겠죠. 기회가 없어서 오기도 하고 벌어서 오기도 하고 거기서 벌어서 오기도 하고 네. 자산이 커지니까 예. 네, 그걸 담보로 해서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네트, 가계부채 네트 이것만 놓고 보면 순수하게 우리나라 가계 부분이 정말 그 주식을 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총체적으로는 많지 않은 상태인데 그동안 어쨌든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자금들이 좀 일부 이전하고 있는 것 같고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IMF 때 2008년 리먼 사태 때 주가가 와장창했을 때 들어가니까 돈을 벌더라. 네. 그게 있는 돈이든 얻는 돈이든 영끌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이제 그동안은 펀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그동안 조금 부진했고 시장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수료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많아졌고요. 보수도 사실 좀 많이 떼지 않습니까? 판매 보수도 있고 또 운용 보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있었고. 직접 하자.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있고 특히 이제 투자 계층이 젊은 층이 되면서 맞아요. 젊은 층은 이제 학습 능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학습 역량이 좋은 거죠. 젊은 계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급속하게 지금 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그 평가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동학개미였으니까 서학개미 얘기도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00% 동감합니다. 해외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 아니?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 남짓이더군요. 그러니 뭐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특별히 미국 시장 같은 데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뭐 소위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 시장 가서 기술주들을 사고 이런 그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서학개미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국내 증시도 그랬지만 해외 네.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 성공으로 평가가 되지만 네. 뭐 그게 계속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뭐 미국장은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전날 자기 전에 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성경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이렇게 이제 뭐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오, 네, 네. 본인은 잠만 잤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네. 위한 좋은 방법이네요, 그거.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낮에 뭐 주가를 볼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이제 올라 계좌가 있어. 또 불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세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쏠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입소문도 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뉴스 매체에서도 많이 이제 좀 알려지고 하니까 네. 또 그 수수료는 좀 뭐 국내 주식보다도 좀 비싼 게 현실입니다만은 어쨌든 매매 편의성이 이제 굉장히 그렇죠. 네. 과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HTS로 요즘은 네, 뭐 모바일로 다 툭탁툭탁 할 수 되니까. 있으니까 모바일로.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좋았고 네. 또 약간 뭐 국내 기업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받은 인상은 해외 기업들은 IR이 조금 더 약간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예를 들자면 저희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분기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한 30% 빠집니다. 네.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CEO가 나와서. 근데 이제 믿어요. 또 이제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도 어렵다고 아이디 안 하죠. 어렵다기보다는 뭐 질문을 하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환경이 녹록치 않네요.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그 정도 얘기하시는 분은 점잖은 분이죠. 네, 뭐. 그래서 대놓고 뭐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IR의 문화라든지 예. 또 기업의 어떤 정보 공개 투명성, 신뢰성, 예. 또 여러 가지 보고서가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만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래서 이런 인터넷 서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보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일종의 유행을 넘어서 트렌드로 지금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서학개미들도 예,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다는 평가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말씀의 뉘앙스가 언제까지나 강세장이 펼쳐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자고 나면 주가가 올라서 행복한 거는 강세장이었지만 반대 경우가 오게 되면 자고 나면 괴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뭐 분들, 뭐 제 후배도 뭐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네. 굉장히 그 주식이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본인은 그렇게 주식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얘기하는 뉘앙스는 주식은 투자해서 손해 볼 수 없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 우량주 사하면 괜찮다 이런 시각이신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성장주들이 어. 엄청나게 과거보다는 달리 강한 기업들이고 예. 부자 기업들이고 현금도 많이 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또 빅 네.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투자를 많이 해놨고 성장을 위한 발판도 지금 튼튼하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성장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 템플턴 경이 생각나죠?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특히 미국의 성장주를 정말 안전한 위험 자산, 조금 언어의 모순이 생기는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수익이 나도 또 환전할 때는 또 최근에 그렇겠네요. 원화가 꽤 강세로 가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해외 주식 투자가 수수료율도 그렇고 뭐 지금 세금 문제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접근하니까 세금이 올라가니까 네. 뭐 비슷하다고 쳐도 이렇게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녹록지 많죠. 않은, 네. 결국 시장에 대한 판단,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줄 거냐라는 부분, 믿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녹록지 않죠. 예.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야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은 1박 2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속적으로 한 번에서 뭐 돈 벌었다고 해서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얼마 주식해서 얼마 땄어. 뭐 이러고 뭐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식사를 하시든지 뭐 옷을 사든지. 근데 그 다음날 깨지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투자자라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온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이 앞으로 지속적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별해서요. 뭘 준비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감히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거창하게 질문 드렸나요?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네.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면 그냥 후배가 한진영 투자하려고 하는데 뭘 봐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면, 보통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주식의 중요한 변곡점, 어떤 시황 판단 이거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네. 어차피 안 맞는다.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아니 그걸 왜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도 많고 뭐 자료도 많은데. 그 일을 얼마나 하셨는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내 얘기를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지난 50년간 짧게 지난 5년간 시장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다. 또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투자 전략으로 삼아서 지금 살아남은 운용사도 없다. 그 얘기는 마켓 타이밍은 맞출 수 없다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나라 지난 5년만 놓고 봐도 2015년인가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 사가지고 17년 초에 45만 원에 팔고 또 한미약품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4배 먹고 2018년 1월에 2600포인트에서 삼성전자 다 팔고 코로나19 올 걸로 생각해서 1400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이번에 사고 네이버 카카오 사고 삼성전자 사서 6만 원에 팔고 지난 5년만 놓고 봐도 그중에서 한 구간에서는 성공한 분이 계시지만 우연히 하지만 그런 국면을 면면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맞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도 시장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앞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이클이 조금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웅크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용기를 갖고 사야 될 때냐. 남들은 다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요, 그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지, 지나치게 관행돼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다소 비싼지, 아주 비싼지, 조금 싼지, 아주 싼지 이런 정도는 좀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적게 틀려라. 좋은 말인데요. 그리고 시장 판단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진짜 성장주와 가짜 성장주를 분별하는 데 써라. 주식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 투자한다. 그러면 2시간 50분은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책 종목에 읽고. 투자해라. 종목에, 기업. 제가 하는 매크로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하신 말씀이고, 매크로 봐야죠. 맨날 시황이 우리는 시황이 어떻게 돼서 기술적으로 뭐 요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헤드앤숄더가 코스닥이 지금 헤드앤숄더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들이는 시간을 줄여라. 줄이고 좋은 기업을 사라. 좋은 기업을 사면 가령 시장 판단을 미스해도 버틸 수 있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좋은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비싸. 조금 비싼 것 같아, 시장 전체가. 그래서 보유 자금의 한 절반 정도만 샀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현금 가지고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근데 시장 판단을
마켓에 변곡점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다 보면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서 적절치 않은 거고요. 네. 결국 종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종목에서 승부를 해라. 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의 판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지금 시장이 정말 녹록한 상태인가, 녹록하지 않은 상태인가, 예. 진짜 위험해 보이나, 위험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걸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죠. 네. 동학개미들이 지속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다 섞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해야 할 것은 어쨌든 사이클을 그러니까 파악하라보다 이해하라.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시장보다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라. 좋은 기업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이 잘 돼 있을수록 수익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년도 시장 전망이 아마 이제 증권사 연간 전망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대략 뭐 코스피가 지금 2,700에서 뭐 조금 높게 보는 데는 한 800도 2,800까지요. 보고 또 보수적으로 보면 한 2,600 뭐 그 정도 보죠. 고점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고점을 하단은 2,100에서 2,200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이맘때쯤에 연말 정도에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리서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시장이 그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을 순수하게 순종적으로 따라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그래서 듣지 마라. 혹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라. 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해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한번 걸러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장이 한 10% 오른다고 사람들이 다 떠들면 혹시 30%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훨씬 그게 높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하단을 2,100이라고 본다면 혹시 한 1,8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시장을 한 번 더 녹여서 생각하고 필터링해서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하는 훈련이 쌓여서 나중에 투자 내공이 엄청나게 이제 강해지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반대로 하라. 무조건 반대로 하면 뭐가 되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가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는 게 시나리오별로 어쨌든 가중치를 줘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배이겠죠, 지금 보면. 맞습니다. 결국 뭐 잡스 형님이 한 얘기네요. 뭐 different thinking, different way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잡스 형이? 그렇죠. 오늘 한진이 형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감히. 투자는 그래서 참 배울 게 많죠. 오늘 참 그런 질문 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 사이클을 이해하라. 시장은 신경 쓰지 마라. 피터 린치도 얘기한 거잖아요. 기업을 사라.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더 이상 하면 욕심인 것 같고요, 오늘은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김한진 박사님의 좋은 조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